자, 이번 시간에는 엘니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페루 연안을 비롯한 동태평양 또는 중부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약 0.5도씨 이상 높아진 채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높아진 채 지속되는 현상, 그게 엘니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니뇨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야기한 곳은요, 즉 페루 연안을 비롯한 동태평양, 중부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뭐가 불고 있냐면요, 이와 같이 뭐가 불어요? 그쵸? 남동무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동무역풍. 자, 이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해수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였죠? 해수는 동에서 서로 이와 같이 이동합니다. 그 결과 동서방향의 해수면은요, 경사지게 돼 있어요.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동서방향의 해수 단면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해수면에 경사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엘니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정리하면서 가볼까요? 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다? 평상시다. 평상시에 서안과 동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서쪽 해안과 동쪽 해안. 자, 그랬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 해수면의 높이의 차이가 있다.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층 해수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표층 해수가 발산하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용승이 일어나겠죠? 자, 따라서 표층 수온이에요. 표층 수온이 서쪽에서는 높고 용승이 일어나는 동쪽 해안에서는 낮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의미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와 같이 해수면 경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는 따뜻한 물, 아래에는 차가운 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해수면이 지금 이렇게 경사지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수면이 경사지게 되면 여기에 이만큼의 해수가 더 있죠. 그러면 이쪽 동네가 이쪽 동네보다 수압이 높아요. 이렇게 수압 차이가 발생하면 이거 불안정하거든요. 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의 경계가 해수면의 높이가 차이가 없을 때는 이렇게 나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수면에 경사가 생기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즉 난수층과 냉수층의 경계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생겨요. 어떻게 경사가 생기느냐? 이렇게 경사가 생깁니다. 즉 해수면이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난수층이 두꺼워져요. 그 다음에 해수면이 이렇게 낮죠? 그럼 이렇게 난수층이 얇아져요. 그러면 이 양쪽에서의 수압 차이가 줄어들게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쪽은 해수면이 두껍죠? 반면에 이쪽은 어때요? 해수면이 얇아요. 대신에 이쪽은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이죠. 근데 이쪽은 어때요?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은 조금이고 밀도가 큰 차가운 물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양쪽의 수압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깊이에 다다르게 되면 양쪽의 수압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해수면이 경사가 진다. 자, 해수면이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자, 해수면이 경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해수면이 높은 곳은 난수층이 두꺼워지고 해수면이 얕은 곳은 난수층이 얇다. 자, 따라서 냉수와 난수의 경계가 이렇게 경사지게 된다. 이렇게 경사짐으로 인해서 이쪽은 해수가 두껍지만 밀도가 작은 따뜻한 해수이고, 자, 이쪽은 해수가 얇지만 밀도가 큰 차가운 해수가 있기 때문에 요 깊이에 다다라서는 양쪽의 수압차가 소멸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의미 이해됐죠? 자, 따라서 요 그림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서쪽은 동쪽에 비해서 해수면이 높아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난수층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동쪽 해안은요, 해수면이 낮으니까 난수층이 얇아요. 따라서 난수와 냉수의 경계는 이와 같이 경사지게 된다는 거죠. 의미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자, 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또 무슨 차이가 있다? 그쵸? 난수층의 두께죠. 난수층의 두께. 서쪽이 어떻다고요? 더 두껍고요. 동쪽이 어떻다고요? 더 얇다라는 얘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됐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와 같은 이 해수면의 차이로 인해서 무슨 차이가 생기겠어요? 그쵸. 그 위에 있는 공기의 기압 차이가 생겨요. 지금 서쪽에서는 따뜻하죠. 그러니까 공기가 가열될 거 아니에요. 가벼워서 상승하겠죠? 상승기류. 뭐가 발달하게 되겠어요? 그쵸. 저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동쪽에서는 표층 수온이 낮아요. 그러면 차가운 해수면에 의해서 공기가 냉각될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하강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상의 동쪽이 고기압, 서쪽이 저기압이니까 고에서 저로, 상공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이 형성되게 되는 거야. 서쪽에서는 저기압, 동쪽에서는 고기압. 그렇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생긴다? 저 강수량의 차이가 생기겠죠. 이쪽 동네는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강수량이 많아요. 자, 이쪽 동네는 고기압이 발달해 있으니까 강수량이 어때요? 적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또 여기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강수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수량. 자, 강수량은 어디가 더 많다고요? 저 서쪽 해안에서 많고요. 동쪽에서는 강수량이 적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평상시 동안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동안에서는 뭐가 활발하다? 그렇죠. 용승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때 이와 같이 동서방향에 대기의 순환이 나타나는데 이 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워커 순환. 이따 다시 또 정리를 할게요. 자, 아무튼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엘니뇨 상황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를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뭐라고? 저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자, 엘니뇨 때는요, 무조건 뭐가 선행되냐면요, 무역풍이 먼저 평소에 비해서 약화됩니다. 무역풍이 약화돼요. 자, 무역풍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미는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는 힘이 약하니까 서쪽은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게 되겠죠. 이거 왜 이러죠? 이거 뭡니까? 잠시만요. 색깔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평상시보다 서쪽은 해수면이 낮아져요. 반면에 동쪽은요,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해수면 분포가 될 겁니다. 즉, 무역풍이 약화가 되더라도 무역풍은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쪽이 높아요. 서쪽이 계속 높은 상태는 유지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비해서 서쪽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거죠. 동쪽은 높아지는 거고. 그래도 어디가 더 높다? 서쪽 해안이 동쪽 해안보다는 더 높은 겁니다. 의미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면 무엇도 달라지겠어요? 저 난수층의 두께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해수면이 높을수록 난수층이 두꺼워진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서쪽은 해수면이 낮아졌잖아요. 난수층이 얇아져야 되겠죠? 얇아지려면 난수와 냉수의 경계,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자, 반면에 동쪽에서는 해수면이 높아졌죠? 해수면이 높아지면
난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잖아요. 두꺼워지려면 그 경계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 결과 난수와 냉수의 경계가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난수와 냉수의 경계, 이게 뭐라고 보면 되냐면 수온약층이라고 보면 돼요. 수온약층이 평상시에 비해서 동서방향에서요, 경사가 가파라졌어요, 완만해졌어요. 경사가 완만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니뇨가 되면 수온약층의 동서방향 경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만해집니다. 자, 수온약층 경사가 어떻게 된다? 완만해진다.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이쪽 동쪽에서는요, 용성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밀어내는 힘이 뭐예요? 무역풍. 이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그쵸? 동쪽 해안에서 용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자, 의미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엘니뇨라고 하면서 이 표를 하나를 좀 더 작성을 해보세요. 자, 더 작성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서쪽 해안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겠죠. 동쪽은 높아져요. 그래도 누가 더 높아요? 그래도 서안이 더 높은 거예요. 자, 표층 수온, 서안은 낮아지는 거고 동안은 높아지는 거죠. 난수층 두께, 서안은 얇아지고 동안은 그쵸, 두꺼워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강수량이에요. 강수량. 자, 이제 강수량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아까는 평상시에는 강한 무역풍에 의해서 고온의 중심이 여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무역풍이 약해지다 보니까,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다 보니까 고온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그렇죠? 동쪽으로 이동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 순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온의 중심에서 공기가 가벼우니까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상승하는 곳이 이쪽 서쪽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부로, 중앙으로, 내지는 동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저기압 중심, 상승의 중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의 순환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림에서는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완전히 동쪽에 상승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하강의 중심이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뭐라고? 평상시에는 상승의 중심이 서쪽에 있었다. 그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중앙에 오든 아니면 완전히 동쪽으로 오든 이것이 둘 다 엘니뇨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서쪽 해안은요, 평소보다 저기압 중심이 멀어졌죠. 그러니까 강수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강수량이 감소해요. 반면에 동쪽 해안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기압 중심이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강수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서쪽에서 지금 강수량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이 서쪽은 아까 비가 많이 온다고 했죠. 이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를 어딜 생각할 수 있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예요. 자, 그런 나라들은 열대 우림이 발달해 있죠. 근데 거기는요, 평소에 산불이 발생을 해도요, 진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지만 산불이 엘니뇨 때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 비해서 강수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엘니뇨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엘니뇨 때는 서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강수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뭐가? 산불이 발생한다. 반면에 동안에서는요. 원래 평소에는 이게 거시기 뭐냐? 비가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증가하면서 뭐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지저분한가요? 이거 표를 다시 해주는 게 나으려나요?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에 표를 작성하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파란색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자,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자, 엘니뇨는 여기 있으니까 제목을 안 쓰고 한번 정리만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해수면의 높이, 그 다음에 표층, 수온, 그 다음 뭐였죠? 그쵸? 난수층, 두께, 그 다음 뭐였죠?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서안과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자, 서안에서는 평소보다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고 동안은 높아지고, 서안은 표층수 온도 낮아지고 동안은 높아지고, 자, 서안은 난수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동안은 두꺼워지고, 서안은 저기압 중심이 멀어져 가니까 강수량이 감소하고, 동안은 저기압 중심이 가까워지니까 증가하고, 서안에서 강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 가뭄. 산불이 나도 안 꺼져. 그래서 가뭄과 산불이 발생하는 거죠. 자, 반면에 동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수량이 증가하니까 뭐가 발생하게 된다? 홍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엘니뇨 때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니뇨하고 정반대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라니냐라고 합니다. 라니냐. 이게 다 스페인어인데, 엘니뇨는 이 소년이라는 뜻이고요. 라니냐는 소녀라는 뜻입니다. 서로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면 돼요. 즉, 라니냐는요, 그거예요. 지금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졌잖아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해수가 밀려가겠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서쪽은 해수면이 더 높아지는 거죠. 평상시보다. 동쪽은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난수와 냉수의 두께도 어떻게 되겠어요? 서쪽에서는 해수면이 더 높아졌죠. 해수면이 높을수록 난수층이 두꺼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두꺼워지려면 난수와 냉수의 경계가 이렇게 아래까지 형성되겠죠. 반면에 동쪽에서는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해수면이 더 낮아졌어요. 평상시보다. 더 낮아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수층이 더 얇아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경계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난수와 냉수의 경계, 즉 수온 약층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즉 엘니뇨 때는 평상시에 비해서 수온 약층의 경사가 완만해졌죠? 이 빨간색? 네, 라니냐 때는요. 이 파란색이에요. 수온 약층의 경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가파라졌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해수면 높이는 서쪽 해안은 어떻게 됐다? 더 높아졌다. 동안은 더 낮아졌다. 당연히 표층수 온도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몰리니까 서안은 높아진다. 동안은 낮아진다. 난수층의 두께, 서안은 두꺼워진다. 동안은 얇아진다. 자, 이번에는 대기 순환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평상시에 어땠어요? 그렇죠. 고온의 중심이 서쪽에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라니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의 순환도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의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강수량이, 그렇죠. 서안은 더 증가할 거고, 동안은 더 감소할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미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엘니뇨하고 정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그럼 다시 해볼까요? 어떻게? 자, 이거는 엘니뇨다. 자, 이건 라니냐다. 서안과 동안을 비교해 보면 해수면 높이가 서안은 더 높아진다. 표층수 온도 더 높아진다. 난수층도 더 두꺼워지는 거죠. 강수량도 더 증가한다. 반면에 동안은요. 해수면 높이가 낮아진다. 표층수 온도 낮아진다. 난수층의 두께도 얇아진다. 강수량도 더 감소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처음 들으면 복잡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걸 정리해 두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거 수업 듣고 꼭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남방진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남방진동. 자, 남방진동은 이게 뭐 색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까 뭐 있었죠? 잠깐 보여줄까요? 자, 이 그림이죠. 자, 이렇게 무역풍에 의해서 해수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쪽은 뜨거워서 저기압, 동쪽은 차가워서 고기압이 발달한다겠죠? 그런데 이렇게 동서순환이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워커순환이라고 했었잖아요. 워커순환. 자, 그런데 지금 엘니뇨나 라니냐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워커순환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힐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엘니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 그렇죠. 남방 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남방 진동에서 첫 번째 뭐를 좀 알아두자. 그렇죠. 워커 순환이다. 자, 워커 순환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역풍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죠. 그럼 서쪽의 해수면 온도가 더 높죠. 온도가 높으면 공기가 가열해서 상승하죠. 저기압이에요. 반면에 동쪽에는 고기압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서순환이 형성됩니다. 그 동서순환을 워커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자,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지금 조금 아까 그 상황이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무역풍이 불었다. 자, 그 다음에 해수면이 서쪽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서 공기가 상승, 하강한다. 자, 이와 같은 순환이 형성되는데 이걸 워커순환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남방진동은 뭐냐? 자, 이쪽 서태평양에 호주 있어요. 호주에 다윈 지역이에요. 다윈 지역.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앙이에요. 태평양 중앙에 타히티 섬이 있어요. 타히티 섬. 타히티 섬. 이 두 지역의 기압이요. 서로 반대로 진동하면서 변화하는 현상을 남방진동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자, 서태평양에 이게 호주에 있는 거예요. 호주 다윈 지역과 중앙 태평양에 타히티 섬이 있어요. 타히티 섬의 기압이 서로 반대로 진동하며 변화하는 현상을 남방진동이라고. 이게 서로 반대로 진동하며 변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올라가면 이 지역이 내려가고 이 지역이 올라가면 이 지역이 내려가고 하는 식으로 서로 증가 감소하는 게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현상을 남방진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사실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바뀌는 거. 엘니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압 중심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기압이 낮아지고 여기는 이제 고기압이 되는 거니까 기압이 높아지고. 이해되죠? 그리고 뭐 라니냐가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는 기압이 낮아지고 여기는 기압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남방진동은요, 엘니뇨, 라니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나타내주는 값이 바로 뭐냐? 남방진동 지수라고 해요. 이 남방진동 지수는 어떻게 정의가 됐느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타히티 섬의 기압에서 뭐를 뺀 값이에요? 그렇죠. 다윈 지역의 기압을 뺀 값. 요것을 남방진동 지수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엘니뇨인 경우에는 남방진동 지수가 플러스 값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값이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엘니뇨가 돼요? 그럼 고온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해 온다겠죠? 그러면서 동쪽에 저기압 중심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즉 타히티 섬의 기압은 내려가는 거죠. 반면에 다윈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온의 중심이 멀어지는 거죠?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압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타히티 섬의 기압은 내려갔고 다윈 지역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 차이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라니냐 때예요. 라니냐 때는 어떻습니까? 타히티 섬 쪽이 고기압이죠. 다윈 지역이 저기압이잖아요. 자, 따라서 타히티 섬 쪽이 높고 다윈 지역이 낮다. 따라서 이거 빼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평상시도 뭐가 되겠어요? 평상시도 플러스예요. 남방진동 지수는 엘니뇨 때 마이너스, 평상시 라니냐 때는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네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엔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엔소. 자, 엔소는 뭐냐면은요, 별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엘니뇨 라니냐하고요, 이 남방진동은 별개의 현상으로 봤어요. 엘니뇨 라니냐는 그죠? 해수면의 온도 변화라고 본 거예요. 해수의 변화인 거고,
남방 진동은 대기의 변화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면서 알아봤듯이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엘니뇨와 남방 진동은요, 서로 별개의 현상이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영향을 주고받아서, 즉 대기와 향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즉 연관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엔소. 이 엔소는 뭐? 엘니뇨하고 그 다음에 뭐죠? 엘니뇨의 N하고 그 다음에 남방진동 에서 이 소가 나오는 거예요. 사우던 오실레이션 해가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엘니뇨하고 남방진도까지 알아봤어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추세가 정확한 개념을 물어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놓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봅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